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영혼인 이윤설입니다. 길다. 아싸, 이겼다. 내가 좀 더 할걸. 저희 지난주에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와. 집에 가서 보석 찾아봤잖아요. 뭐가 있었어? 집에 보석? 비싸더라고. 대표님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좌청룡 500호의 느낌으로서, 진짜 말씀. 내가 좌청룡. 프로젝트 좋은 거 다 갖고 계시고요. 네,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다시 집에 돌아가면서 복귀를 해봤는데 내가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지했다니. 우리가 세상에서 모르는 게 되게 많다니까요. 너무 많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그쵸? 그리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가 크다. 맞아요. 새로운 걸 공부하는 재미가 참 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오늘 지난주에 함께했던 책과 또 아주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결의 영화를 골라주시지 않았습니까? 플레전트빌. 네. 플레전트빌이라는 영화를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이 플레전트빌을 인생 영화로 선정하게 됐는지.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이제 모던 컬러인 블랙 앤 화이트로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 그죠, 항상 좀 약간 시크한 느낌을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연애를 하면서 사랑에 푹 빠지면서, 이 당시에? 네. 사랑에 푹 빠지면서, 제가 안 쓰던 색깔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컬러풀하게 작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런 색을 써?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접함으로써 약간 저한테 뭔가 인사이트와 그리고 뭔가 공감을 느끼게 해줬던 영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약간 이 추천작 듣고서 야호. 왜냐면 제가 수능 끝나고서 이 영화가 저 고3 때 나왔는데 그때 못 보고 수능 끝나자마자 이걸 봤었어요. 근데 봐서 저는 이게 너무 기발한 영화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다시 봐도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기발했던 게 뭐 그 당시에 뭐 우리 지금 엄청 흔한 타임슬립이 없었지만 공간 슬립을 해서 공간 슬립을 했지. 흑백과 정말 오즈의 마법사급 정말 흑백과 컬러 데뷔되게 데뷔되게 나와갖고 너무 이렇게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때 저희 되게 인기 많았던 그 채팅창 세이클럽이라고 있었어요. 웬일이야. 저는 항상 거기 나이대 나오고 있어. 맞아. 영퀴 클럽 방에 들어가서 항상 이 문제를 냈었어요. 1번 흑백, 2번 남매, 3번 고장난 TV 막 이런 거, 4번 즐거운 말. 이런 식으로 냈어갖고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영화를 다운받을 때 2000년 한 중반쯤에 다운받을 때 이거를 다운받아서 제가 제 외장 하드에 소장으로 있더라고요, 이게. 전 사실 세이클럽이라는 거는요, 제가 검색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잠깐만. 네, 저는 잘 모르고요. 왜 몰랐지? 같은 세대 아닌가 우리? 저도 한 대학교 초반 때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20대 초반. 네. 20대 초반에 보셨던 영화고. 네. 그러면 개봉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서 보셨겠네요? 그렇죠. 네. 역시나 컬러를 찾다 보니까 연관 검색어에 이 영화가 있어가지고 냉큼. 네.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느낌? 처음 봤을 때 느낌이요? 네. 일단은 시각적인 거에서 워낙 약하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영상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흑백의 대비. 흑백의 대비가 아니죠. 흑백과 이제 컬러의 그런 대비로 인해서 뭔가 되게 신선한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영화를 저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1999년에 개봉한 영화를 2021년에 본 거잖아요. 아니, 이게 촌스럽지 않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설정 자체도 이게 TV 속 안에서 펼쳐지는 마을로 간다는 설정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등장하는 배우들도 하나같이 연기를 어찌나 잘하는지. 맞아요. 맞아요. 또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와서 더 반갑죠. 맞아요. 네. 배우들도 토비 맥과이어, 제프 다니엘스, 조안 알렌 그리고 리즈 위더스푼. 리즈 위더스푼까지. 와, 리즈 위더스푼이 나올 줄은 몰랐어. 맞아요. 저는 정보를 일부러 안 보고 봤어요. 네. 정보를 보면 편견이 생길까봐 아예 그냥 영화를 바로 봤는데 어린 날에 동경했던 배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갑더라고요. 이게 풋풋한 느낌? 맞아요. 네. 너무 좋았어. 아니, 토비 맥과이어는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해? 맞아요. 근데 저는 토비 맥과이어가
그 역할이 제가 그 배우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딱 그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로 네. 하면 아역 배우 이민호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되게 아역 배우 이민호? 반듯하고 반듯하고 뭔가 약간 그 위대한 개츠비의 토비 맥과이어도 약간 일맥상통할 수 있는 뭔가 관찰자적인 입장도 조금 있고 순진한 느낌도 맞아. 있고 그리고 리즈 위더스푼도 좀 맞아. 약간 발랑 까져가지고 사실 대바라진 맞아요. 이 영화에서 이 이미지로 사실은 좀 인기가 뜨고 난 다음에 뭐 그 뒤에 금발이 너무 해서 저는 기억 남는 게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이라는 맞아요.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되게 리즈 어리잖아. 위더스푼의 모습이 더 기억에 남거든요. 네, 너무 매력적이었어 그 영화가. 네, 그래서 연기자들도 아주 기억에 남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보다 못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제는. 맞아요. 엄청 대중적인 코드의 영화는 또 아니었어서 그때 흥행하지는 못했죠. 네, 흥행은 실패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이 영화가 무슨 영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는지 영화에 대한 줄거리 소개? 줄거리 소개? 진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안에 스토리가 다 나올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일단은 그 현실 속에 있는 남녀인 이 남매가 이제 흑백 영화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제 감정과 이런 걸 유발을 함으로써 흑백의 영화가 점차 컬러풀하게 바뀌는 그런 영화예요. 네, 일단 호기심을 엄청 자극하죠. 맞아. 자, 일단 끝이 궁금하다. 네. 일단 떡밥을 하나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그냥 흑백이 컬러로 변한다. 네. 이거는 딱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거기에서 이제 토비 맥과이어가 이름이 데이빗이죠. 맞습니다. 네. 데이비드가 이제 그 플레전트빌은 이제 지금 이 현재는 90년대고 그 시트콤은 이 시트콤 제목이 플레전트빌인데 그렇죠. 여기 이 시트콤의 엄청난 광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남매인데 리즈 위더스푼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왜냐면은 리즈 위더스푼은 약간 좀 발랑 까져 있고 대바라지고. 이제 얘는 하지만 데이비드는 되게 정직하고 좀 바람직한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어느 날 싸우다가 고장난 리모컨 때문에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건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렇죠. 그 TV 속 세상이 플레전트 빌인데 그 플레전트 빌의 시대가 50년대 아닙니까? 50년대. 그렇죠. 1950년대의 세상을 그리고 있고 그 50년대에 존재하는 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훈훈하죠. 재밌어요. 네. 일단 우리 인상적이었던 배우들의 연기부터 그쵸. 짚어볼까요? 저는 리즈 위더스푼이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긴 해요. 변하지 않아서? 앞뒤가 같아서? 그냥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가 한창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뭔가 로맨스 영화의 부흥기 때 뭔가 리즈 위더스푼이 아메리칸 스위트하트처럼 약간 쫙 그 시대를 풍부해줘서 뭔가 이 배우가 주는 저는 그 아우라? 느낌이 저는 항상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오면은 이 영화가 사실 되게 무거울 수도 있었는데 이 캐릭터 하나 때문에 뭔가 되게 가벼우면서도 뭔가 좀 밸런스가 맞았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리즈 위더스푼이 마을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개척자죠.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똑같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나. 그런 상이 좀 잘 안 늘더라고. 동안의 상. 동안의 상. 저는 리즈 위더스푼 하면은 와일드라는 영화를 맞아요. 제가 언제 봤지? 한 7, 8년 전에 봤나? 그때 얼굴이랑 이 당시 얼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리즈 위더스푼 하면 딱 이 영화 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금발이 너무해. 금발이 너무해. 그쵸. 핑크색으로 하는 상징적이어서. 저희가 작년에 기사 본 걸로는 그 금발이 너무 3편을 제작한다라고 얘기만 듣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있나? 저는 원만 보고 2는 못 봤거든요. 저 원, 투 다 봤습니다. 저도요. 재밌습니까? 네. 대표님은 어떤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빌과 베티요. 네. 부부. 아니죠. 빌은 그 햄버거 만드는 아저씨 주인이고 이제 베티가 거기서 엄마로 나오잖아요. 그쵸. 엄마로 나옵니다. 저는 그 베티의 역할이 너무 이렇게 좀 짠하면서도 특히 그 얼굴이 이제 컬러풀하게 바뀌었을 때 감정이 생겨서 그거를 회색으로 또 가렸는데 화상으로. 그 빌이 또 닦아주는 그 장면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나는 당신의 음식을 안 차릴 것이며 그 당신이 먹을
샌드위치는 이렇게 데워서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통쾌하든지. 네, 좀 그 장면이 제일 좋네요. 일단은. 아니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네. 되게 절제되고 우아하게 연기를 해갖고 네, 맞아요. 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엄마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와 정말 강한 엄마다라는 느낌도 난 좀 많이 받았어요. 왜 처음에 플레전트빌에 발을 내딛었을 때 엄마는 되게 이상적인 엄마 같았어. 아이들 보면은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뭔가 밥 많이 주니까. 약간 천생 여자 같은 느낌? 맞아요. 이렇게 되게 우아한 느낌. 우아하고 정말 만점 주부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면 뒤로 가면서 본인이 어떤 걸 원하고 또 어떤 모습일 때 행복한지를 찾게 되는 그 과정에서는 또 연기가 결이 또 바뀌어요. 맞아요. 눈빛도 달라져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좀 식구금 얘기를 해도 그런 거 좋아해요. 빨리 얘기해. 사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쨌든 마스터베이션을 처음 알게 된 그 당시의 연기 기억나십니까? 욕조에서 나는 그 연기도 정말 압권이었다고 생각해. 맞아요. 근데 난 그것도 되게 우아했어. 그 캐릭터답게 해냈어. 그러니까 이게 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아니 얼마나 통쾌할까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해방감이 느껴질까 이런 감정을 들게 만들어줬고 아무튼 연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좀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매력 있는 맞아요. 배우다. 특히 욕조에서 그런 맞아요. 그쵸. 그게 네, 너무 물을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틀어놓고. 저는. 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야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막 그렇게 야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저도 엄마 역에 그러니까 베티 파커 역의 조안 알렌이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였어요. 그리고 또 뭐 워낙 유명한 제프 다니엘스, 네, 빌 존슨 역으로 나왔던 제프 다니엘스도 아니 저는 제프 다니엘스가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뉴스룸이라는 미드를 봤는데 거기서 너무 이지적인 남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되게 매력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에 더맨더머 맞아. 여기서도 살짝은 뭔가 모자란 듯한 느낌으로 초반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팔색조야, 팔색조. 약간 어리버리한 네. 느낌만 나오죠. 근데 뉴스룸에선 앵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연기 스펙트럼이 되게 넓고 깊구나 생각하면서도 봤어요. 근데 여기서 또 등장을 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예상치 못한 영화에서 반가운 얼굴 보면은 더 좋은 거 아시죠? 그쵸. 뭐라도 나 아는 사람 있어.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지 파커 역의 윌리엄 머시라는 배우. 이분은 정말 맞아요. 이 50년대에 살고 있는 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박지된 느낌. 그쵸? 저는 그분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데이빗이 엄마랑 보라고 맞아요.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감정을 드러낼 때 그때 저는 너무 사실 뭉클했어. 그립다. 나 명장면 중에 그거 뽑으려고 했어. 우리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짧게.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속 이야기로 들어가면 주인공 데이빗과 여동생 제이퍼는 쌍둥이에요. 쌍둥이고 우연한 기회로 TV 속 세상인 플레전트빌로 발을 들게 되는데 이 마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처럼 반복되는 질서 속에서 사는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없어. 농구 골대에 공을 던지면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든 그러니까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래서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결과로 가기 위해선 과정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마을에 대한 얘기부터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초반에 등장하는 플레전트 빌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 어땠는지 그리고 언니들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도 하나씩 좀 꺼내봅시다. 저는 첫 번째로 의아했던 거는 데이빗이 과연 왜 저 시트콤을 좋아했을까? 왜 저걸 좋아했을까? 왜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저희 뭐 삼시세끼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진짜 남자들끼리 모여서 아침, 점심, 저녁을 그냥 소소하게 해먹는 걸 보면서 우리가 되게 미소를 지었잖아요. 근데 약간 90년대가 미국의 굉장히 격동의 시기여서 그렇지. 데이비드도 약간 그냥 그렇게 정석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의 차분함을 느끼고 좀 그래서 저게 성덕이 그러니까 좀 덕질을 하게 된 걸까? 그러니까 너무 캐릭터까지 하나하나 다 사랑하고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 느낌으로 들어갔나 보다 생각을 좀 해서 몰입을 했던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들어가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부분은 아까 그 농구골 때 얘기도 사실 좀 재밌게 봤고 제일 좋았던 건 그 처음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밥 먹어라 해갖고서 식당에 갔더니 와플이며 진짜 막 메쉬드 포테이토 다 덕지덕지 해주는데 그 리즈 위더스푼의 얼굴 표정이 정말
what the fuck의 느낌으로 정말 딱 앉아있는데 왜냐면 거기는 뭐 이거 다이어트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 그렇지. 그냥 그치. 주는 거 먹고 그냥 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그 바람직한 생활인 거니까. 그래서 나도 그거 보면서 그래 저게 행복일 수도 있는데 행복이지 않나? 그쵸. 엄청 행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절제하고 뭔가 다이어트하고 뭔가 너무 본인 스스로를 또 컨트롤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진짜 행복이 뭐고 소소한 약간 그런 게 뭔지를 좀 읽고 있는 게 아닌가? 난 그 생각도 좀 들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전반적으로 다 과한 거야. 맞아요. 약간 투머치의 느낌이. 네, 투머치. 근데 일부러 그렇게 연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하면 뭐든 다 넘치는 사랑도 넘치고 정도 넘치고 웃음도 넘치고 행복도 넘치고 음식도 넘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런 세상으로 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팔의 느낌처럼. 투머치한데 그 투머치에서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아까 전에 약간 규칙적인 그 삶을 조금 극단적으로 편하게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그 나무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이제 소방서에 가서 이제 데이빗이 부르잖아요. 처음에 불이야 하는데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죠. 불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고양이 그러니까 타니까 바로 나왔어요.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삶 자체가 그냥 쳇바퀴. 딱 정해진 그거에 맞춰서 사는 삶? 이거를 조금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네, 저도 그 설정을 굉장히 재밌게 보긴 했어요. 저도 그 상황의 답답함을 표현한 게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니퍼가 그 흑백으로 들어가서 수업 중에 플레전트빌의 끝에 뭐가 있죠? 그랬더니 무슨 말이니? 플레전트빌의 끝이 또 다른 플레전트빌의 시작이지 약간. 정말 그 한정돼 있는 답답한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준 것 같아. 근데 또 그 안에서 그런 생활만 했던 사람들은 이게 또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큰 세상에 있어봤던 사람들은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움으로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약간 우물안의 개구리? 약간 갇혀진 세상? 딱 내가 본 만큼만 내가 아는 것만큼만 안다. 딱 이런 느낌? 근데 뭐가 더 행복한 걸까? 아는 게 행복한 걸까요? 모르는 게 행복한 걸까요? 저는 요즘에는 사실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도 있어서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플레전트빌 안의 세상은 빌의 모습. 그러니까 빌이 이제 데이빗이 아르바이트생이고 빌이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해왔던 패턴대로 일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니까 데이빗이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고 문을 열어주고 나면 카운터를 닦아줘야 되고 그러면 자기가 그때서야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 루틴이 있는데 데이빗이 늦게 오니까 계속 자기가 카운터를 닦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카운터가 다를 때까지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데이빗이 제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으로 빌에게 얘기해주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늦더라도 그냥 들어가서 요리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 그래도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음 스텝을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루틴에 대한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왜 이런 얘기가 있죠. 뭔가 내가 더 다른 삶, 또 좀 더 나은 삶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행위를 하면 그것도 안에 정신병의 초기다 뭐 이런 얘기 아시죠? 저는 사실 그게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왔던 루틴의 규칙이 아닌 뭔가 변화를 줌으로써 조금 다른 것을 향한 그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죠. 약간의 변화를 근데 그 변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좀 거부하거나 불편해했는데 빌은 그래도 받아들였어. 맞아, 수긍했어요. 그래서 나 빌이라는 캐릭터가 처음부터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난 빌이 짠한 게 오시면 안 돼요. 데이빗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일찍 돌아간 날 집까지 맞아. 너가 문을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주니까 내가 계속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데이빗이 설명하잖아. 제가 없더라도 문 내리고 마감하시라고. 그러니까 데이빗이 정말 덕후긴 덕후예요. 솔직히 나한테 화나있을 거야. 그럴 수 있지. 본인이 덕후니까 그렇지. 그래도 그 덕에 빌이랑 베티가 눈을 맞았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 거기서 또 연출이 되죠. 그러니까 데이빗이 일찍 돌아가는 바람에 빌이 데이빗의 집을 찾게 되면서 거기서 베티, 그러니까 데이빗의 엄마랑 눈이 마주치면서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불꽃이 타박. 네. 그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뒤에 가서 계속 지켜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재밌는 게 이게 제니퍼로부터 시작된 거긴 한데 온통 흑백 세상인 플레전트빌에서 사랑을 하면 컬러로 보인다는 설정. 이게 제니퍼로부터 시작이 되는 설정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제니퍼가
농구부 주장이죠. 이름이 뭐지? 그냥 남자애. 이름이 없었나? 이름이 언급이 됐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잘생겼다. 네, 잘생긴 남자애. 농구부 남학생을 보고 아우 잘생겼다. 이제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거야. 속도도 느리고 뭔가 계속 반복되는 행위만 해. 사랑 고백 할까 말까 계속 이런 분위기. 그래서 결국에는 나 근데 계속 표현을 어디까지 정지해서 얘기될지 모르겠는데 제니퍼가 잡아뜨려요. 맞아요. 맞아요. 호숫가에서. 호숫가에서 유혹합니다. 유혹을 해서 이제 이 남자가 성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커플로 인해서 다른 커플들도 호숫가에 가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조금씩 컬러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설정. 이 설정은 또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래서 여자들이 볼터치를 하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흑백 영화를 저는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네. 흑백에서 뭔가 컬러감이 살아날 때 그 색이 주는 그 강렬함이 그 꽃 색깔이 처음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막 물론 아름다운 색이지만 살짝 변한 그 색깔이 그것도 컬러라고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생동감 있는 너무 그게 메시지가 너무 정확했어. 확 와닿았어. 그래서 어떤 기법보다 훌륭했다. 색으로 전달하는 거는 너무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사랑의 눈을 떠서 색감이 변했다라기보다는 뭔가 다양한 감정들을 맞닥뜨리고 내 내면과 좀 접하게 되면서 이제 좀 그런 게 접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변해가면서 저는 사실 그 가운데 그 흑백하고 컬러하고 같이 매치가 돼서 화면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근데 난 그것도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흑백은 흑백대로 되게 아름다워 보였고 컬러는 컬러대로 아름다워 보였고 그래서 나는 너무 이 영화가 메시지를 나한테 확 줬다. 메시지를 확 줬다. 좋은 기법이었다. 좋은 기법이었다. 이 설정은 영화가 너무 잘 맞아떨어졌다. 그렇죠. 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색이 곧 다양한 감성, 이제 성격을 뜻하기도 하고 감정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거를 이제 색이 곧 나의 퍼스널리티, 나의 개성을 드러낸다. 라는 그 설정이 여기랑 너무 코드가 잘 맞았다. 사실은 흑백하면은 쓸쓸한 흑백의 잿빛 도시 뭔가 쓸쓸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생명력이 더해져 있는 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하나의 감성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게 대비가 되면서 그걸 좀 더 극대화되면서 메시지를 진짜 우리 셜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확히 던져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게 시작이 사랑이야. 난 이게 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 사랑인가 싶기도 그리고 하고. 모든 인류가 공감하는 가장 강렬한 감정이죠. 사랑이라는 게. 네. 가장 마지막으로 느껴본 사랑은 하나 언제였더라. 근데 어때요? 실제로 사랑에 빠졌을 때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그런 느낌 가져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생동감 있게 보이고, 좀 더 즐겁긴 하죠, 사실은. 근데 뭐, 사랑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왜 이런 얘기가 있죠. 핑크렌즈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핑크레인지 효과? 핑크렌즈 효과. 핑크렌즈? 그게 뭐죠? 네, 세상이 진짜 핑크빛으로 보인다. 이게 핑크렌즈 효과인데, 네.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 다 겪어봤던 효과가 있어요. 바로 네. 콩깍지죠. 갑자기 뭔가 사랑에 빠지면서 상대방의 그, 진짜 피부가 만약 여드름 투성인데 뭐 예쁜 분화구 같이 느껴지고 키가 작은데 그 사람 포켓보이 같이 막 그래. 주머니에 넣고 싶고 지금 그렇지.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는 네, 그런 느낌? 그런 거 분명히 있고 저는 실제로 제가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희 이제 광고주가 있어요. 근데 광고주가 남자분이었는데 그렇게 짜증이 많았어.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 하나에도 막 짜증을 부리고 예민하고 까다롭고 좀 깐깐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막 웃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핑크렌즈다. 그리고 너무 연애하나? 사람이 유해졌어. 연애를 시작했다고. 그래, 역시. 네, 연애를 시작하면 사람이 확 바뀌고 확실히 좀 온화해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여유도 생기고. 근데 유들유들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180도 더 나더라고요. 그러면 죽는다던데. 갑자기 바뀌면. 저는 그걸 실제로 옆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있다. 사랑을 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사람이 바뀌는 게 맞아. 그거는 맞는 것 같다. 두 분은 사랑하시나요?
저는 뭐 끊임없이 사랑을 너무 좋습니다.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도 안 믿고. 난 나를 사랑한다. 근데 이게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점점 이제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감정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컬러 피플과 흑백 피플로 나뉩니다. 그리고 세상도 컬러와 흑백으로 좀 나뉘어요. 그래서 흑백 피플들이 점점 컬러 피플들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흑인들 차별하던 맞아. 네, 네, 백인들의 그러니까 거의 모습 유색인종 같기도 취급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광경들은 또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게 또 비단 과거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우리 맞아. 사회 단면에 맞아요. 비추는 것도 같아서 그리고 만약에 언니들이 플레전트 빌의 주민이었다면 어느 쪽에 속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은 두 색깔 다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둘 다 필요하지 않나. 사실 저희도 지금 아까 언급하셨지만 색깔만 똑같지 다 그냥 이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요. 지금 우리가 뭐 90년대, 00년대 세대를 보면서 이제 요즘 애들하는 말을 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비단. 그래서 좀 그들도 우리 색깔을 좀 다르게 보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저도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질서는 새로운 세대가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과도기는 항상 존재하고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문명이 나왔을 때 이렇게 모두가 전체 바뀌고 그러면은 오히려 사회가 더 붕괴되는 것 같아서 전 두 색깔 모두 공존이 필요하다라는 좀 입장이고 만약에 제가 플레전트빌의 주민이라면 저는 제일 먼저 빨리 바뀔 것 같긴 해. 정말? 그러니까 뭔가 새로움이나 호기심이나 그런 걸 좀 못 참고 항상 재밌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해? 그러면 그 찾아다닐 것 오히려? 같아요. 찾아다닐 것 같아. 어떻게 해서도 진짜? 변하게 하려고. 정말. 나는 두려움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게 무섭고. 에이, 화장 있잖아. 그 흑백 화장. 그래서 나는 계속 통제하면서 스스로를 흑백 피플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 저는 컬러 피플. 아니, 무조건. 왜냐면 항상 다른 거를 하길 원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또 남들이 하는 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엇이든. 왜냐면은 남들이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실제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맞아. 거는 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의 모토가 계속 안 하던 짓을 좀 해보자. 근데 그게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상대방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의식을 하는 순간 상대방도 의식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플레전트 빌의 주민이었으면 무조건 컬러 피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네. 저는 흑백 피플 안 돼요. 흑백 피플 안 돼요? 다행이다. 저는 같이 힘들어요. 욕먹겠다. 욕먹는 줄도 몰라. 중요한 거. 아니 근데 이 과정에서도 저는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맞아. 예, 어떤 장면들이 혹시 기억이 남아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캐릭터도 그렇고 기억에 남는 장면도 그렇고 리즈 위더스푼인데요. 리즈 위더스푼이 사실 현실에서 그냥 뭐 남자에만 관심을 갖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아까 말씀드린 생날라리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얘는 정말 의도치도 않게 전혀 모르는 사실 환경이잖아요. 이 드라마를 본 적도 없고 그런 모르는 환경에 들어가서 이상하다. 사랑을 한 건 내가 제일 처음인데 왜 나는 색깔이 안 바뀌지? 얘는 색깔이 뒤늦게까지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뭐 다 껍데기만 있는 그냥 피상적인 마을이기 때문에 책을 펴도 책 제목만 있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내용이 끊겨있고 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뷔한테 물어봐서 내용을 또 알아서 얘들한테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지식에 대한 또 그런 세상에 접하게 되면서 재미를 느끼고 새로운 나를 좀 발견하게 되고 하면서 어느 날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농구부 주장이 와갖고서 창문에다 돌을 딱딱딱 던지죠. 만나기로 했잖아. 야 빨리 나와 우리 호숫가 가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나 바쁘다고. 너 뭐 하는데? 공부하고 있어.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러고서 그 다음날 이제 얘가 다 컬러 피플로 변했는데 저는 거기서 뭔가 와닿는 게 난 좀 있었던 것 같아. 와닿는 게 그래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나의 내면을 마주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로운 걸 나답지 않은 것도 사실 많이 해보고 경험해보면서 나를 많이 좀 시험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걸 좀 이 캐릭터 모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화의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런 제니퍼 같은 캐릭터들이 좀 여럿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랑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치우치지 않고 그 제니퍼도 책을 통해서 책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컬러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그런 인물들을 좀 여럿에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 전 또 하나가 짚고 가고 싶었던 게 패션. 저 너무 약간 그 컬러로 바뀌고 나서 그 패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색이 끝내주죠. 맞아요. 배색도 끝내주고 그 90년대 제니퍼하고 데이비 빛이 입고 있던 거 그냥 청바지에 그냥 흰 그냥 면티 하나였는데 물론 그게 우리 일상적으로 입는 거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냥 굉장히 주류가 됐던 패션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컬러가 되다 보니까 스타일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다시 유행하는 볼레로 약간 그런 것도 보면서 정말 우리 예전에 많이 언급했던 유행은 돌고 돈다. 그래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되게 아름답더라고 그 모습이. 맞아. 네. 저는 빌이 이제 베티의 나체를 그렸잖아요. 그랬죠. 네, 저는 사실 근데 그 나체를 그렸던 그 모습이 그 그림이 어찌 보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보자마자 딱 어떤 작품이 딱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딱 베티가 누워있는 그 자세랑 구도가 저는 마네의 올랭피아라고 하는 작품이 저는 바로 떠올랐거든요. 나는 타이타닉에서 제기 그렸던 로즈. 그러네. 타이타닉. 그치. 저는 마네가 떠올랐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올랭피아라고 하는 이 작품이라는 자체가 그 당시 인상주의의 대표적으로 이제 마네가 있는데 이 올랭피아라는 작품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던 작품이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임산부들도 이걸 보지 마라. 그 정도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의 나체하면은 여신들, 아프로디테, 비너스, 천사 막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그렸는데 올랭피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당시 절대 그리지 못했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창녀를 그린 매춘부를 그린 거죠. 근데 심지어 시선도 정면으로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너무 핫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작품이 엄청 욕을 얻어먹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엄청나게 이제 현대미술사에서 한 해 큰 획을 그었던 작품이기도 한 것처럼 저는 이 빌이 이제 베티를 약간 올랭피아라고 하는 그 작품을 약간 오마주해가지고 그거를 뭔가 그 시대에 그렇죠. 뭔가 좀 도전으로 도발한 느낌으로 이 작품을 채용하지 않았나. 저는 바로 그게 떠올랐어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그 말이 딱 나는 순간 우리 패티 김 선생님 처음으로 미니스커트 입었을 때 계란 세례 맞았던 거 알아요? 그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근데 미술을 알면 사실 더 많이 보였을 텐데 이게 그림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던데 거의 피카소의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연기를 너무 잘했던 게 그 배역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엑스트라 분들이 그 그림을 처음 접하고 흑백 피플들이 거기 쫙 앞에 나가갖고 특히 정말 다시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 화면에서 왼쪽 뒤편에 있던 아주머니의 표정이 너무 극혐의 표정이 너무 잘했어. 그래서 정말 와, 저분 크게 되겠다. 연기 너무 잘하신다. 너무 그 극혐의 표정이, 그 당시 사회에서 저 그림을 어떻게 받아들여주는지 그 표정 하나로 정말 다 보여줬다. 아니, 난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빌이 처음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책을 접하고 감동받잖아요. 그 표정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되게 행복해하고. 되게 행복해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빌과 패티가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는 완벽한 컬러로 색을 그림에 입히기 시작하는 그 모습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명작이죠. 그분은. 저는 사실 막 그림을 잘 못 그리고 그려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느 시대에는 정말 한두 가지의 색만 가지고 어떤 그림이란 창작을 하다가 이제 뭐 염료가 발생하면서 이제 뭔가 그 색이라는 게 더 다채로워지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게 됐을 때 캔버스 위에 이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희열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림 하나를 딱 봤을 때 벅차오르는 어떤 감정. 맞아요. 아니 도대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그린 거야? 왜 이 감정이 나한테 그대로 전달되지? 약간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공유되는
네, 그런 기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색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네.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부 색을 못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게 아니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플레전트빌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중하구나. 네, 이러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이런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계속 뭔가 깨주는 네, 맞아요. 깨주는 것들이 나와야 돼. 네. 넘어서는 것들이 나와야 우리의 생각의 폭도 계속 넓어지는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컬러 피플들은 뭔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에 굉장한 행복을 느끼는데 반대로 흑백 피플들은 저런 자유로운 영혼이라니 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발칙한 사람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요. 맞아. 네. 행동 강령들 기억나세요? 그림 그리지 말고 호숫가 폐쇄되고 금지된 노래 듣지 말고 근데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마을의 시장이 컬러 피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흑백 피플들의 투양에서 마을 한복판에다가 빌과 데이빗이 커다란 벽화를 그립니다. 네. 그 벽화 자체가 행동 강령에 반하는 그런 그림들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영화를 보셔야지 이해가 되실 것 돼요. 같은데 이게 이제 영화의 거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화의 막바지로 달려가는 과정에서는 또 언니들이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나 뭐 인물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 데이빗이 너무 압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플레전트빌 자체 내에서. 네. 물론 컬러를 시작한 거는 제니퍼였지만 그렇지. 사랑의 씨앗을 퍼뜨렸어. 모든 가이던스는 사실은 이 데이빗한테서 나왔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인물 하나하나한테 모든 영향력을 다 행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선구자 같은 느낌? 맞아, 선구자 같은 거고 또 심지어 이제 거기서 이 행동 강령이 나와서 누가 음악을 트니까 거기서도 이제 또 겁을 먹은 누군가 나와서 이걸 또 저지를 하죠. 그렇지. 야, 그거 함들면 안 돼. 잡혀가. 이랬더니 괜찮다고. 들으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재판장에 섰을 때도 이제 그 시장에 또 컬러를 이끌어내죠. 그래서 맞아요. 아버지의 컬러도 이끌어내고 어머니의 컬러도 이끌어내고 그걸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좀 약간 만져주면서 흑백으로 화장을 덮어주고 나는 그 장면 너무 맞아. 좋았어. 그러니까, 화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색을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게 화장이잖아요. 그렇죠. 화사하게 네. 밝게 더 컬러를 입혀주는 게 흑백의 세상에서는 화장이 더 흑백답게 만들어지는 거야. 맞아. 색을 없애주는 거야. 근데 그 설정 너무 기발했어요. 오, 맞아요. 네. 그리고 뭉클했어. 솔직히 네. 그런 아들이 날만 하지. 정말. 그리고 빌한테도 사실은 그림을 못 그리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빌한테도 약간 좀 용기를 주고, 동생한테도 가장 동생다운 모습으로 이제 살 수 있게 좀 응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생각해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데이비드 손길이 안 닿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정말 압도적인 캐릭터가 아닐까? 약간 마이더스의 손 같은 그쵸. 느낌. 그러네. 심지어 현실로 돌아와서도 친 엄마한테도 정말 이런 아들이면은 철이 들었어. 근데 고생해봐야 돼. 아들이 그렇게 안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쵸. 거기서 성장한 거죠. 그래, 어찌 퉁명스러웠어 보면. 처음에는. 그쵸. 대표님은 아마 왠지 컬러 관련된 장면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쵸. 뭐 사실은 우리 셜로님께서 뭐 워낙 앞에다가 이제 다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뭐 거기 조금 더 더해진다고 하면 저는 이제 막판에 이제 재판장 거기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다 기억에 남는 것 중에서 제니퍼가 이제 책을 봄으로써 이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분노, 그러한 분노를 표출했을 때 그 건희 시장이 바뀌잖아요. 네. 저는 그게 사실은 되게 임팩트 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단순히 컬러 하면은 이꼬르 사랑, 뭐 빠졌을 때 컬러풀하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느꼈던 감정이 우울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내재되었던 감정을 표출했을 때 컬러로 바뀌었다라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색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더 넓혀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늘 그냥 인자하게 웃고만 있었네. 초반에는. 그러다가 뒤로 가면서 이제 각자의 감정들을 표출하기 시작하는데 시장은 분노였군요. 맞아.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제 컬러 피플로. 그리고 막 도망가잖아요. 맞아. 그게 너무 웃겨.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게 됐을까? 저는 아버지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 나오긴 했지만 늘 와서 아내한테
아내가 옷을 받아줘야 되고 집에 다 아이몸 이것만 하고 밥 차려주고 뭐 약간 이런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몇몇 남성들의 모습이 부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빗의 아버지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는 맞아. 그 순간들이 뭐 밥을 해주지 않고 나를 반기는 아내가 없고 그게 아니라 사랑했던 거야.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는 게 슬픈 거 아니에요라고 아버지의 감정을 일깨워주는 데이빗의 모습.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뚝 하고 흘리면서 그립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컬러로 싹 바뀌는 나 지금 소름 거예요. 돋았어. 맞아요. 그 장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흑백 피플들, 중년 남성들이 약간 의기투합해서 행동 강령 만드는 과정에서 재밌었던 장면이 몇 개 있는데 볼링장에서 다 같이 만났어. 근데 요즘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라고 나와보라고 그러더니 자켓을 벗었더니 뒤에 다리미 자국이 탄 게 남았어.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참담하다는 듯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저도 정말 웃겼던 장면이 같은 장면이었는데 거기서도 그 데이빗 아버지가 달려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비가 온다고. 맞아. 진짜 비가 온다고. 맞아. 진짜 비가 오는 거. 그리고 이제 불이 났잖아요. 그것도 어머니가 사랑의 감정에 탁 휩싸였을 때 그때 나무에 불이 확 붙는데 마을 사람들이 불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이 불을 끄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방관들을 통해서 불을 끄잖아요. 그리고 나더니 영웅이 된 거야. 어떻게 너는 불을 끄는 법을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다들 우러러보는 느낌. 아마 그런 소소하지만 보면서 굉장히 좀 깨알 재미를 주는 장면들. 맞아요. 저는 사실 이것도 보면서 또 궁금해졌던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어쨌든 이건 지금 시트콤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걸 진행되는 과정을 볼 거잖아요. 근데 나는 옛날에 분명히 삼시세끼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시트콤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불륜이 나오고 갑자기 불이 나고 갑자기 비가 내리고 근데 정말 시청률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렇겠네. 나 그게 너무 궁금했어. 요즘 또 마인이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극적인 거는 시청률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빗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왔네. 시청률까지 올려준 데이빗. 근데 마을의 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의 엔딩이죠. 영화의 엔딩이라고 해야 되나? 영화의 엔딩에 가서는 동생 제니퍼는 마을에 남기로 해요. 자기는 이 마을이 아니면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겠냐며 그렇지. 대학에 가기로 합니다. 이 마을에 남아서. 그리고 데이빗은 현실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거든요. 이 두 사람의 결정, 상반된 결정은 또 어떻게 봤어요? 저 사실은 이게 의외였어. 와 식스센스급 반전이다 이거 정말 나한텐 반전이었거든. 저도요. 네. 아니 이게 가능해 정말? 아니 그 현실 세계상에 있는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뭐 다 컸으니까 자기들 인생만 생각한다 뭐 이런 선택도 가능하겠다는 생각했는데 저는 약간 이 매기수 캐릭터잖아요 여기서 이제 얘는 좀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서 자기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상을 같이 바꿔나가는 그 일부로 있는 것도 너무 얘는 만족했을 거고 새로운 나를 이렇게 발견한 것도 너무 행복했을 거고 그래서 뭐 굳이 대학을 갈 수 있다 없다 그런 문제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되게 사랑할 수 있는 현실의 공간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나는 이해된다. 이 선택 너무 이 선택은 얘는 이해된다. 이해된다. 저는 이 영화를 바라보는 그 이제 사람의 심리가 반영됐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왜냐면은 제니퍼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 발랑 까지고 집에서도 그냥 그런 인간 연애만 밝히는 인간 맞아. 넌 원래 이런 애야 이렇게 낙인이 시켰다고 하면 얘는 새로운 곳에 가서 그치.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나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니퍼의 선택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왜냐면 여기서는 또 다른 나의 삶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실에서나 뭐 그 안에서나 워낙 자기의 그 주관이 뚜렷한 것 같고 반듯한 것 같고 왜냐면 그렇게 주구장창 플레전트빌을 외워서 매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뭔가가 중심이 있는 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애는 어디를 가더라도 현실이 아니고 어디를 가더라도 얘는 자기의 주도에 맞춰서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얘는 일부러 현실에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한 명은 엄마를 지켜야지. 결국에 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야, 너가 가. 약간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데 왜냐면 나는 데이빗이 좀 안타까웠거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그치. 있었잖아. 플레전트 빌에. 그래서 이 여자를 두고 가는 마음. 근데 어쨌든 감독은 한 명은 현실로 보내야 되니까 그걸 데이빗으로 선택했다 생각이 들었고, 시작과 마지막이 좀 다른 선택이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맞아요. 플레전트 빌을 데이빗이 좋아했었고 네. 제니퍼는 굉장히 싫어했었잖아. 불편해하고. 근데 마지막 선택은 엇갈린 선택이어서 그런 게 굉장히 반전이고 맞아. 재미가 맞아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해서 평화로운 삶. 아마 플레전트 빌의 초기의 모습과도 같은 삶이 될 것 같은데 그 삶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어서 긴장되는 삶. 지금 같은. 어떤 삶에 더 매력을 느껴요? 사실 저는 둘 다 되게 매력 있는 삶 같긴 해요. 맞아요. 그 안정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는 거 되게 재밌긴 한데 살던 대로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 한 번도 삶이 예측 가능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그럼요. 인생이. 그래서 근데 나름 재밌었거든. 그래서 그냥 이 삶을 택하지 않을까? 예측 너무 불가능한 빤한 삶을? 또 질문을 했네. 예측 가능하다고 하면 누구나 다 그냥 다 잘 살고 맞아. 예, 전부 다 잘 살고 전부 다 뭐 맨날 로또 다 당첨하고 플레전트 빌인 거죠. 그렇죠. 다 1등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을 것 같고 그렇지. 모든 것들이 재미는 없겠지. 그렇죠.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예측 불가능한 삶.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 선택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뀐 맞아. 것처럼 만약에 이게 너무 같다고 하면 진짜 참 밋밋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근데 하긴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게 예측 가능하면 재미가 없지. 그리고 나 되게 거만해질 것 같아. 그래? 역시 난 다 할 수 있어. 뭔가 하나가 조금 아다리가 안 맞아갖고 왜 이 길로 가게 됐지? 난 이걸 예상한 거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좀 더 작아질 수 있는 것 같아. 저는 예측 가능한 삶이라고 했을 때 나만 그런 삶이라면 그걸 선택할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나만 그렇다고 그러네. 하면. 다른 사람은 안 그렇고 나만 그래. 나만 그렇다면. 그러면 나만 그 플렉스하는 얘기는 거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만 주어진다면. 그렇죠. 그러면 정말 완벽하다. 근데 모두가 그러면 재미없지. 나 그럼 저번 주에 다 언급되는 보석들 다 탈 거예요. 맞네. 네. 플레전트 빌 너무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나눠볼까요? 저는 이 영화는 나의 내면의 노크를 하는 영화. 그래서 진짜 누가 너와 누구인지를 묻는 영화라고 하고 싶어요. 영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는 한 줄로 딱 하자면 인생이라는 거는 다양한 컬러들의 파노라마다. 그쵸.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은 제가 제일 약한 한 줄 평을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도 행복하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영화가 플레전트 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 같아서 언니들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분석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과거에 사회 진짜 문제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되게 문제도 많아요. 그렇고 네. 진짜 거기 보면 노 컬러드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 못 들어오게 어. 출입 금지해버리고 이런 것들 가볍게 볼 수 있는데 가볍지 않은 영화라는 한줄 평도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볍지가 않은 거죠. 가볍지 않습니다. 네. 네. 뭐 연기자들의 연기를 보는 맛도 쏠쏠하고요. 네. 북신의 살롱과 함께한 2주. 대표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아우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맞아요. 아우 너무나 진짜 재밌었던 시간. 네. 또 오고 싶네요. 또 오세요. 아 진짜요? 또 오세요. 콜 아니 우리 대표님이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시다는 소문이 소문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할 수 없이 시간을 또 내주실 수 있을지 정말 기다려.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야죠. 아 뿌듯하네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또 컬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저한테는 또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경험이고. 질문도 한 100개 정도 생겼는데 천천히 여쭤보겠습니다.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달에 또 어떤 언니가 게스트로 출연할지 기대가 되고요. 이번 달에는 여기서 일단 셜록님 그리고 우리 이윤솔 대표님과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